안녕하세요, 미도현입니다. 오늘도 비디오 생성 AI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거고요. 비디오 포엣이라고 불립니다. 엄청난 놈이 하나 왔네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자본의 힘과 규모의 경제로 다 찍어 눌러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 어찌됐건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술이 많이 나올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데모 버전이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건 없고요.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데모를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비디오 포엣이고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요 문서는 제가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촬영이 1도 없는 비디오를 만드는 거대한 언어 모델이다 라고 했습니다. 촬영이 1도 없다, 텍스트만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끝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디오, 오디오, 스토리까지 모두 통합해서 생성한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연구소. 강아지가 음악을 들으면서 헤드폰을 끼고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8K 해상도다. 로봇 캣이 스파게티를 먹는 디지털 아트. 호박이 폭발한다. 슬로우 모션이다. 굉장하네요. 폭발하는 것이 굉장히 실감납니다. 이 모델은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에 맞는 동작이 크고 다양한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이런 큰 변화와 긴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하려면은 그 비디오의 스토리라든가 이미지들이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어색하지 않은 영상이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의 폭이 작다거나 움직임이 굉장히 작다면 재미가 없겠죠. 하지만 이 구글 비디오 포엣은 동작도 크고 변화도 크지만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대립된 개념을 실현시킨다,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와 일관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텍스트를 중심에 두고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구글에는 그 바드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 있죠.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미지와 오디오, 스토리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 이후에 부가적으로 생기는 멀티모달 쪽에도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디오 투 오디오입니다. 비디오에서 오디오를 생성해 준다는 뜻입니다. 비디오 포엣은 가이드라인으로서 텍스트 없이도 입력된 비디오에 맞는 적절한 오디오를 생성한다. 프롬프트 없이도 비디오를 집어넣게 되면 그 비디오, 그 이미지, 프레임 단위로 쪼갠 이미지를 해석을 해서 이미지에 맞는 오디오를 생성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미지를 해석하는 비전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강아지가 이렇게 팝콘을 먹고 있죠. 팝콘을 씹어먹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럼 치는 영상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해석해서 드럼 치는 소리를 내주게 됩니다. 비교적 박자도 잘 맞죠. 피아노를 치는 고양이. 박자들이 기가 막히게 잘 맞죠. 그냥 단순히 음성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추론을 해가지고 박자에 맞춰서 소리를 생성해 주는 것 같습니다. 기차 소리도, 드래곤이 불을 뿜는 모습인데 굉장히 현실적이죠. 소리의 커짐에 따라서 소리가 좀 더 커지고 더 웅장해지는 그림, 이 이미지를 한두 프레임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해석해서 타이밍을 맞추는 기술까지 보유했다는 뜻입니다. 텍스트 없이도 타이밍까지도 맞출 수 있는 볼륨까지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텍스트 형식으로 분석한 뒤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토대로 오디오를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츠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On Raccoon Forest lives Rookie the raccoon and his family. Rookie loves to play soccer with his friends, collect acorns from the trees, swim in the river, and catch fish. But what he loves most is exploring new places and sniffing new smells. Except he's never made it out of the vast forest. Every night he dreams of seeing exotic places like Times Square and the Golden Gate Bridge. One day he sees a portal of yellow light. 여기까지 여기 링크 하고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를 생성하는데 바드 랭귀지 모델한테
여행하는 라쿤에 대한 스토리를 시리즈로 생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시리즈 대본이 쭉 나오면은 이 각각의 프롬프트에 맞는 비디오들이 하나당 한 클립씩 생성이 되는 겁니다. 한 클립에 한 1초, 2초 정도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만들어진 클립들을 다 이어붙여서 짧은 영상을 완성했죠. 30초짜리 쇼츠 영상을 생성하는 시간을 예상해 보자면 스토리 만드는데 1분이면 됩니다. 이 바드를 사용하겠죠. 생성하는데 10분 정도 예상됩니다. 3초짜리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한 1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30초가 되려면은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10분 정도.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도 대략 30초짜리 오디오다 그러면은 대략 한 3분 정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총 소요 시간이 다 합해도 14분, 15분 내외로 30초짜리 쇼츠가 하나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레이션은 빠진 겁니다. 나레이션은 추가해서 넣어줘야겠죠. 하지만 나레이션도 이미 바드에게 물어봤을 때 프롬프트들이 이런 스토리가 이미 다 나와 있죠. 이거를 결국에는 텍스트 투 오디오 집어넣게 되면은 당연히 더빙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는데 15분, 길어봐야 한 20분 내외의 짧은 스토리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앞으로는 쇼츠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언어 모델이 시간적 일관성을 높이면서 비디오를 합성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높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 프레임과 뒤에 프레임이 맞지가 않고 일관되지 않는다면은 비디오가 어색하겠죠. 자, 짧은 형식의 컨텐츠, 이 쇼츠 말하는 거죠. 쇼츠, 릴스,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비디오 입력을 통해서 오디오를 생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비디오를 생성하고 나서 그 비디오를 토대로 효과음이라든가 배경음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비디오가 생성이 되고요. 이미지를 넣어도 그 이미지를 토대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런 모션 캡처 정도의 비디오만 있어도 스타일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입력된 비디오에서 오디오도 생성을 해줄 수 있고요. 틱톡이나 쇼츠 동영상들이 전부 다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생성된 이런 컨텐츠들을 업로드하고 게시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공지능 AI로 만든 컨텐츠는 걸러내겠다, 필터링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성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죠. 저도 AI 생성물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이 경계를 가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기존에 이야기했던 그런 제한사항들을 포기한 거는 왜 그러냐? AI로 생성한 생성물들도 컨텐츠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어떤 대중적인 판단, 그리고 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 구글은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죠. 이제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이 이미 AI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겠죠.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구글도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하지는 않았겠죠. 이미 어떤 다양한 채널, 법조계라든가 정치계 쪽, 이런 쪽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인정하자, 더 넘어서는 저작권까지도 제한을 없애자, 이런 쪽으로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의 결과로 이런 모델을 자신있게 발표한 거겠죠. 그리고 쇼츠에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주얼 내러티브죠. 스토리를 위해서 프롬프트를 바꿀 수 있다. 프롬프트를 우리가 수정을 해서 폭발하는 장면이라든가 플래시, 라이트닝, 백그라운드, 퍼플, 스모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도 폭발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을 추가를 해서 비디오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비디오를
프롬프트만으로도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영상도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바드로 생성한 엄청나게 많은 무작위의 다양한 프롬프트를 막 집어넣고 엄청나게 많은 샘플 영상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 우리는 원하는 거를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인간이 AI를 도구로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편집하는 이런 단순한 업무들은 AI가 주로 맡게 되고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선택은 인간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초짜리 비디오를 생성하나 1초 단위의 다음 클립을 생성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무한으로 반복된다면 내가 원하는 길이에 완성된 스토리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2초짜리 비디오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클립이. 이 프롬프트 스토리 라인에 맞는 다음 1초짜리 클립이 또 생성이 되고요. 이 두 번째 생성된 클립은 앞에 생성된 클립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 1초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1초가 생성이 되고요. 이 추가되는 클립 역시 그 바로 앞에 있는 클립의 프롬프트를 참고해서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그 스토리와 이어지는 일관된 흐름의 다음 클립을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을 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길이만큼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빠르게 이전 클립을 텍스트화 시켜서 스토리를 완성하는 거죠. 이 컴플리트 모델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그 다음에 그런 클립들이 하나하나씩 다 붙어서 또 전체를 완성하고 컴플릿을 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겁니다. 큰 변화, 큰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일관성도 놓치지 않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넣고 비디오를 생성하는 겁니다. 물론 프롬프트가 있어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성할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렇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보다 비디오의 해상도가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점들은 좀 재밌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해상도가 향상이 됐죠. 비디오가 오히려.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타일과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런 것들은 이제 파라메타를 운영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쪽이죠. 다음 제로샷 컨트롤러블 카메라 모션입니다. 이거 역시 당연히 파라메타를 운영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뭐 줌아웃, 아크샷, 프레인샷, 뭐 여러 가지 촬영 기법들을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엔 자유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자유도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자유도가 높게 되면은 대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든 뭐 프로그램이나 모든 소프트웨어들의 딜레마죠. 어느 정도 사용을 하다가 자기가 익숙해지게 되면 더 많은 자유도를 원하게 되죠. 여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이 캡이 부딪히게 되면은 재미가 없고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자유도가 필요한데, 이런 자유도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새로 유입되는 신규 인원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신규 유입 인원이 없어지게 되고,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에 캡을 씌워 놓자니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고인물들은 이거 너무 지루해 라고 하면서 중간에 탈락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생성 AI의 기능들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미디어라는 게 결국에는, 그래서 텍스트가 있고요, 오디오가 있고, 비디오가 있고,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 네 개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죠? 뭐 더 이상 뭐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얼마나 자유를 주냐, 얼마나 자유도가 높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엄청 대중적으로 쉽게 생성할 수 있어서 대중적으로 만드냐, 하지만 더 프로페셔널하게는 만들기 어렵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결국에는 성패를 좌우하겠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드전이랑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요거 두 개가 좋은 예가 되겠죠. 미드전이 현재 자유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스테이블 디퓨전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죠. 하지만 굉장히 어렵죠.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자유도는 낮지만 쉽죠. 그리고 이쁘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어렵고 이쁘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이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미드저니가 점점 자유도를 올리는 쪽으로 점점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죠. 바로 파라메타를 운영하는 겁니다. 다양한 파라메타를 운영함으로써 자유도를 높여주고 고인물들도 더 프로페셔널하고 더 멋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운영해야지 신규 유저들이 겁을 먹지 않고 미드저니를 구독하게 되겠죠. 오늘은 구글의 새로운 비디오 생성 모델 비디오 포엣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다른 모델들하고 큰 차이점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데모도 없고 지금 생성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진짜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테스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구글이 지금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LLM 모델과 이미지, 오디오를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과 큰 변화, 다양한 모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 비디오 생성 AI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미 속도나 화질 이런 것들은 이미 평준화 됐고요. 그러면 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은 자체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겠죠. 중소 업체들은 아마 자유도를 많이 주는 프로페셔널하고 약간 매니악한 그런 쪽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것은 이런 큰 기업들이 먹고,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거, 프로페셔널한 것들은 이제 중소기업들이 먹고, 이렇게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